예,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장마가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비 피해 없으시도록 그죠? 네, 주의를 많이 하셔서 뭐 재산이라든가 건강에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상경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급등을 했죠. 코스피도 0.6%잘 올랐고 코스닥은 이제 그보다 더 강하게 1.5% 이제 급등을 했는데 보시는 차트는 이제 코스닥 지수의 차트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도 이제 급등을 잘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이제 그 뭐 다 이제 아시죠? CPI라고 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도 급등했고 유럽도 덩달아 급등을 했고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 급등을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CPI 그 다음에 뭐 금리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아주 잘 끝났습니다. 뭐 호재 나와서 테마주 움직이는 것도 정말 괜찮았고요. 다만 이제 어제 그 한동훈 테마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오늘 보니까 그 아까 오파스넷이랑 뭐 오리콘 같은 게 폭락했던데 그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얘기라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건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시황부터 먼저 네, 짚고 가죠. 일단 어제 미국을 잘 먼저 보셔야 되는데 어제 미국에서 CPI가 발표를 했는데요. 자, 뉴스 기사 좀 몇 개 보죠. 어제 다우 지수가 장중에 더 올랐었어요. 0.95%까지 올랐었는데 그러다가 좀 뒤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좀 올라갔었고 나스닥은 아예 치고 나갔죠. 1.1%.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횡보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슥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급등이 잘 나왔고 부담스럽기는 해요. S&P 500 지수도 어제 0.7% 그래서 뭐 연중 그러니까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죠. 이제 52주 신고가도 갱신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작년 고점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52주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어제 그 독일 증시도 그죠? 여기 보면 이제 1.4% 급등했고 프랑스도 어제 1.5% 크게 올랐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21선 깨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하락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예 어서 오세요. 투명한 거 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그 어제 그런 미국 증시가 왜 저렇게 잘 갔느냐 미국에서 어제 그 발표를 CPI가 발표를 했는데 좋게 나왔다고 그랬죠. 자 보죠. 이거예요. 미국에서 어제 그 주식시장 개장하기 전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확연히 그러니까 기사 이거 제목만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확연히 꺾인 CPI의 7월 긴축 종려설 급부상. 네, 그러니까 그 작년에 있잖아요. 작년에 증시가 막 폭락할 때 작년 5월, 6월달 특히 6월달에 폭락 많이 했잖아요. 9월달에도 폭락했고 그게 왜 그랬냐면은 CPI가 높게 나왔다고. 자기들 전망보다 0.1%더 높게 0.1%요. 1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0.1% 높게 나왔다고 해서 작년에 폭락시켰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이렇게 폭락할 때 왜 그랬느냐? CPI가 높게 나와서 이것 때문에 박살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CPI가 계속 이제 좋게 나오거든요. CPI가 좋게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좋게 나온다, 뭐 낮게 나왔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연히 꺾였대요. CPI가. 그래서 7월 긴축 종료설. 그러니까 이번 달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더 이상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관론자들 참 고생하죠, 그죠?
밑에 기사는 읽을 것도 없어요. 그냥 제목만 읽으셔도 돼요. 자, 다음 나스닥이 1% 이제 안도 랠리를 했는데 CPI가 3% 나왔기 때문에 약해진 금리 압박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은 이제 뭐 50견이 있으신가봐요. 어깨가 좀 뻐근해서 손들으신 것 같은데 하필이면 사진도 이렇게 찍혔네, 그죠? 네. 사진이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네. 네, 아무튼 이제 이것 때문에 증시가 급등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네. 예, 부모님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많으면 이거 기사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해 드릴 텐데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미국 물가, 7월 금리 인상,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 되나 이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6월달 그죠? 7월 초까지만 해도 물가 안 잡힌다고 막 쌩 난리지기지 않았어요? 뉴스 보면 다 그런 뉴스였을걸요. 물가가 안 잡힌다고, 연준이 실패했다고. 근데 또 7월 중순쯤 되니까 뭐라 그래요? 물가가 되게 빨리 잡히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뉴스 많이 보지 마시라고. 그러다가 정신병 걸린다고. 아니 어쩔 때는 금리 안 잡힌다고 쌩 난리를 지기다가 또 뭐 좋게 나오니까 어쩌고 저쩌고 말 바뀌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미국의 이제 근원 CPI, 이게 뭐냐면 이제 유가나 그런 거 빼고서 하는 건데, 근원 CPI도 올해 말 3%까지 내려갈 수도. 그러면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확실하게 잡히고 있는 게 맞고, 개인들의 소비 지출 있죠? 이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뭐 경기 침체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랑 유럽 쪽에 보면은 개인들의 그 소비 있죠? 그게 크게 줄지 않았다고. 그건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노동 시장이 강하죠? 그건 경기 침체가 아니란 반증이거든요. 물가는 잡히고 경기 침체 아니다? 그럼 뭐겠어요? 주시장 그러니까 가는 거죠. 아무튼 지금 여기 보시면 잡히고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년에 선거가 있거든요. 재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는 물가 소식을 환영하고 있다. 당연하죠. 미국의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이 사람이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공언한 게 있어요. 선포했어요. 얼마 전에. 내가 대통령 되면 너희들 다 내가 정치 보복할 거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제 나는 대통령이 되면 보복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트럼프는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나 지금 괴롭히는 당신들 나 가만 안 두겠다.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를 쓰고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재선을 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할 거예요. 갑자기 우크라이나에다가 왜 미국의 우방인 영국과 캐나다도 반대하는 집속탄이라는 그 살상 무기를 줬겠어요. 시끄럽잖아요, 그때 요즘에, 그죠? 아무튼 이제 그 미국은 물가가 이제 또 갑자기 잡힌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요즘에 가장 그 핫한 주식이 엔비디아잖아요. 5월달하고 6월달에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할 거란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에 보시면 순간적으로 이만큼을 뽑았거든요. 하루에 24% 급등했어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갔죠. 이게 5월 말이고요. 그리고 이게 6월이죠. 5월 말에 폭등해 놓고 나서 폭등을 했는데 이게 무슨 폭등이었냐면 전고점, 작년에 그 금리 인상 때문에 조정 오기 전에 이 고점을 뚫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 에코프로랑 우리나라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처럼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거는 조만간 엔비디아 폭락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그분들이 말한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스닥이 엔비디아가 폭락하면 나스닥이 폭락할 것이고 나스닥이 폭락하면 우리나라도 폭락한다. 그러니까 조정은 확실하게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많이 샀다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코스피 고포스는 팔고 그때부터 이제 코스닥 고포스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반도체 폭락하는 쪽에 돈을 무지하게 넣은 거예요. 이게 코스닥 고포스인데 자, 잘 보세요.
개인들이 언제부터 열심히 샀는지. 언제부터 많이 사놨어요? 4월, 3, 4월 달에 많이 사놨는데 5월 말에 엔비디아 폭락한다고 막 그때부터 그 얘기 나오니까 실제로 개인들 물량이 늘어납니다. 조금 줄어드나 싶었는데 다시 늘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엔비디아 폭락할 거다, 나스닥 폭락할 거다, 막 그런 기사 나올 때. 뉴스 보면서 주식하시면은 미치는 것도 미치는 거지만 가난해집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그 가난하게 오래 사실까봐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시 뭐냐면 가난하게 오래 살까봐. 그거만큼 이제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주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내 가족들하고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뉴스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더 빨리 가난해지고 회복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뉴스 보고 들어가서 이걸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뭔 팔았다고요? 뭘 팔아요? 코스피 쪽 고퍼스는 팔았다니까요. 팔았어요. 잠깐 샀다가 대부분 팔고 코스닥으로 넘어오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폭락할 거다 그랬는데 폭락했나요? 안 했잖아요.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5월 말 6월 초에 자, 기사 원본 기사는 이거예요. 미국의 뉴욕대의 다모다란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가치평가의 달인이랍니다. 나 이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유명하신 분인가봐요, 미국에서. 근데 이분이 엔비디아에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지금 고평가다, 팔아라. 1조 달러 기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드웨어 업체라서 안 된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 너무 비싸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 뭐 돈나무 원이라고 불리는 캐시우드도 뭐 지나치게 고평가돼서 주식을 매도했다고 하고, 밸류에이션 학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아스와트 다모다란 아까 그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막 팔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근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어제 좀 올랐거든요. 근데 아무튼 안 떨어져요. 안 내려와.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다니까요. 엔비디아 팔았다는 줄임는 고백, 고평가 논란, 주식 떨어지나. 이래니까 안 떨어지는 거지. 항상 그죠? 개미들의 바람과는 거꾸로 가니까. 여태 안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이제 어제 이런 기사 나오죠. 오늘만이 나왔죠, 오늘. 엔비디아가 올해 뉴욕 증시에서 기업 공개 IPO라고 하죠. 기업 공개 최대어로 꼽히는 영국 반도체 업체 ARM의 상장을 앞두고 엔비디아가 손을 뻗었다. 이게 뭐냐면 ARM은 엔비디아를 핵심 투자자, 일명 이걸 앵커 투자자라고 한답니다. 핵심 투자자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파트너이자 고객인 엔비디아는 350억에서 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50조 원 전후 상당의 감정가로 투자자를 모색하고 있고, ARM 소유주인,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 소프트뱅크는 그 2배인 800억 달러를 보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덧붙였다.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도 왜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대규모 큰 회사들 상장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이 훅 달아 오르죠. 예전에 뭐 SK 바이오, 카카오 그런 쪽 상장됐을 때 뭐 따상 이러고 막 따따상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제 훅 달아 오르거든요.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폭락할 거라고 막 이제 믿고서 막 설레발 친 비관론자들은 지금 한 대 맞은 많이 아플 거예요. 지금. 내려오지도 않고 지금 저런 호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가 올라갑니다. 3% 더 올라가죠. 신고가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우리나라에 이제 엔비디아 테마주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급등했어요. 누가요? 중소형주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태성 최근에 눌림목 잘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투매가 나왔었죠. 지난주에 기관이 팔 때, 기관이 파니까 개미들이 조정 온다 그래가지고 막 던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로 회복을 시켜놓고 있다가 이게 회복해온 거예요. 투매 나왔었는데 재빨리 회복을 시켜놓고 오늘 뽑은 거예요. 상한가라서. 이거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태성, 그 다음에 제우스, 요것도 투매 나왔었죠. 21선 깼다가 다시 뽑았잖아요. 상한가는 아닌데 18%, 52주 신고가. 여러분들 올해 1, 2월달, 3, 4월달에 반도체 망한다는 얘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1, 2월달에 반도체 큰일 날 거라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적자 날 거라고. 실제로 적자가 났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저희가 보유 종목이고 최근에 수익 실현도 좀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올라갔어요. 여기서 1, 2, 3월 달에 망한다는 얘기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고 오히려 올라와서 버티고 있잖아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SK하이닉스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그 호재로도 막 가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상한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반도체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 얘기가 그렇게 나왔어요. 대량 거래가 딱 들어오니까 밀어 올려버리잖아요. 이거 한미반도체 들고 있던 사람들 지금 몇 명이나 갖고 있겠냐 이거예요. 다 털렸지. 제너쌤 또 올라가요. 며칠 전에 희한한 음봉이 나오더니 우리 회원들 잘 들으세요. 갑자기 희한한 음봉이 나오더니 다시 양봉 나오죠. 요즘 이런다니까요. 미래반도체 돌리다가 잠깐 투매가 나왔었지만 거래 싫어서 양봉 나오고 올리죠. 칩셋 미디어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올해 1, 2, 3월 달에 그렇게 반도체 망한다는 얘기 많았지만 안 망했잖아요. 미코 다시 올라가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죠. 거래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ISC 잘 가보세요. 투매가 얼마나 세게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음봉 갖고 속지 마시라니까. 이 종목은 제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은 없는데 7월 10일 날 지난주 월요일이네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강한 음봉에 거래도 많았어요. 아니, 잘 가다가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죠? 심장마비 왔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바로 제껴버리잖아요. 속인다니까요. 에이펙트. 그러니까 속이는 게 어떻게 속이는 거냐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고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을 안 무서워하죠. 저희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때 보면 깡패들 있잖아요. 막 폭주족에 깡패들 선생님이 걔네들 이렇게 때려도요. 걔네들 반응 안 했습니다. 선생님이 때리면 그대로 맞고 있었습니다. 야구방망이로 막 강목으로 엉덩이 때려도요. 저희 땐 때렸거든요. 근데 그래도 걔네들이 맞고 있었지 부모님한테 가서 이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거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랬다가 큰일 나고 말도 안 됐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고등학교 때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까져가지고 담배 피는 애들 담배 폈는데 안 핀 척 해야 되잖아요. 몸에서 냄새 나는데 다 나는데.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보면 담배 피는 애들. 이상한 고등학교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명문고등학교 나왔는데 명문고의 이름을 제가 더 높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고등학교는 좋은 데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도 어디 가든지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 핀 척 막 이제 저기 하는 거죠. 안 핀 척 향수도 뿌리고 그죠? 환기도 시키고. 근데 냄새 나요 안 나요? 나거든요.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죠. 이게 무슨 기호냐면 아닌 척 무지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닌 척. 이게 보면 에이펙트도 올라올 때 여기서 아닌 척 했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다 아닌 척 하는 거거든요. 올라오다가 정고점에 걸려서 못 가는 척 쭉 빼다가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두 번쯤은 뭐가 나온다고요? 그냥 아닌 척 하는 게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ISC 이런 것도 보면 이것도 뭐겠어? 아닌 척이죠. 너무 세죠? 잘 가다가 이게 뭐 회사도 멀쩡한 회사인데. 그 다음에 APTC 음봉 하나 때려놓고
거래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제끼면서 양봉 나오잖아. 많이 나오죠 이런 거. 대덕전자 이거는 이제 누가 때린 게 아니고 지난주에 투매 나올 때 끌려 내려온 거예요. 이게 개인들은요 21선이 깨지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정말 힘들어해요. 끝났나요? 이러면서 손절했겠죠. 3일 지나니까 어때요? 올라가죠. 그렇게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는 잠깐만요. 엔비디아가 폭락할 거라고 했는데 거꾸로 엔비디아 호재로 더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요거는 이제 앞에서 딴 걸로 갔었죠. 이게 챗 GPT 뭐 AI 뭐 그런 걸로 갔었는데 조정받고 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 지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갈지 안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조정을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 끝내고 기간 조정 끝내고 다시 한번 가볼까, 다시 간다가 아니라 한번 가볼까 이렇게 살짝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엔비디아 아까 ARM 반도체 그쪽에 투자액이 나오니까 대부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아니 엔비디아가 영국 반도체 회사 거기다가 투자하는 게 여기하고 아까 제우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태성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ARM에 투자해서 그 효과를 보려면 1년, 2년 아니면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바로 상한가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맨날 반도체 쪽에 이제 안 좋은 뉴스 보고서 다 털렸기 때문에 그만큼 잘 가는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오건 허리쯤에서 아니면 신고가가 나올 때 급등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개미들이 싹 다 털렸다는 얘기예요. 요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털렸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털렸겠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 저번에 미수금 잔고 있죠? 어제 잠깐 얘기했었나요? 미수금 잔고가 지금 꺾이고 있어요. 요거 잘 보이시는 분들은 저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미수금 잔고 이거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은 미수금 잔고가 늘었다가 요 끝에 보세요. 조금 줄었죠? 네, 그러면 단기 바닥 나왔다는 얘기라니까 이게. 그죠?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 데이터가 7월 11일이죠. 7월 11일이면 언제예요? 이번 주 화요일날. 월요일까지 이제 늘어나 있었는데 화요일부터 줄어드는 거예요. 미수금량. 그러면 요렇게 이게 막 내려온다고 하면 지난주 이번 주 초가 단기 바닥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신용이 지금 는다 안 는다? 안 늘죠. 희한하죠. 지수가 올라가면 신용이 바로 늘거든요. 근데 안 늘어요. 왜? 쫄았기 때문에. 참 점잖은 표현을 쓰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쫄았어요. 너무 쫄았어 사람들이. 근데 비웃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미국 CPI 좋게 나왔죠. 유럽도 바로 급등하고 미국도 이제 금리 동결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엔비디아 폭락할 거라고 했는데 폭락 안 하고 반도체 망할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망하기는커녕 더 잘 가잖아요. 다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깨닫게 되죠. 아, 속았구나. 속았구나. 요즘에 결혼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들죠. 결혼하셔가지고 잘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결혼하시고 나서 특히 여자분들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아, 내가 저 인간한테 내가 속았구나. 결혼하고 나서 그 여자분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20대, 30대한테 현재 남편과 사는 게 얼마나 만족하느냐.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대 이제 결혼한 여성한테 물어보면 자기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80%, 90%가 넘더라고요. 대충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한 그 수치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30대한테 물어보니까 한 60, 70? 30대까지는 괜찮아요. 40 넘어가니까 한 60인가로 낮아져요. 처음에 90% 거의 100%였는데 60. 50 넘어가니까 확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생겨. 내가 저 인간한테 속았구나. 네?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변함이 없던데 여자분들은 안 그런가 봐. 그죠? 여자분들 마음은 이해는 해요. 저희 어머니 마음 저도 이해하니까. 그 중에 저희 어머니도 속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나중에 깨닫죠. 아, 속았구나. 언제요? 날라간 거 보고 나서 내가 속았구나. 근데 이미 늦었어요. 왜? 본인이 이제 그런 판단을 속았을 때는 저점에서 털린 거죠. 샀어야 되는데 못 샀거나 아니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잘랐겠죠. 왜 이런 걸 파냐면은 아니 조정 온다는 거예요. 조정이 온다는데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좌에서 이제 현금 좀 만들어 볼까? 그 계좌를 딱 열었어요. 열었더니 마이너스 30% 40%짜리 이런 거는 가슴이 아파서 못 팔겠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그냥 못 팔아요. 살짝 5% 10% 수익 나 있거나 아니면 본전에 있는 걸 팔거든요. 그럼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네. 투매가 끝나고 조정이 끝나면 설령 조정이 왔다 치자고요. 조정이 끝나거나 투매가 끝나죠. 그럼 그거부터 가요. 누구? 30% 40%짜리 손해난 건 안 가요. 회복되는데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장 괜찮았던 걸 자른 거잖아요. 계좌에서. 본인 계좌에서. 그게 거기서 상한가가 나와요. 안 팔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늦은 거지 이제. 깨달았을 때는 이제 늦은 거예요. 막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다음 반도체는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2차전지도 많이 올라간 게 많이 올라갔고 그렇게 싼 걸 찾으셔야죠. 그러니까 명품인데 품질은 좋은데 싼 거.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성능이 무지하게 좋은데 최근에 제대로 된 그 뭐예요? 가격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사시면 되죠. 테마주건 개별주건 뭐건 간에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재료 있죠. 재료가 나와도 과거에 갔던 테마주는 잘 안 가고 새로운 게 가죠. 오늘 그 원전 테마주가 하나 상한가에 갔는데 BHI거든요. 자 보세요. 저희 방에 참고로 우성이 이제 이게 우성이 아니라 우진이 이게 원전 테마주인데 이게 여기 저희 방에서 그걸로 샀다 그랬죠. 그 뭐예요? 한동훈 테마주로 사놨었는데 오늘 다 팔아버렸어요. 올라온 이유는 한동훈 테마주라기보다는 원전으로 봐줘요. 원전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종가 기준으로 딱 하면은 수익이 얼마냐면 25% 전후 돼요. 30% 조금 안 돼요. 25% 전후. 네. 그래서 수익 잘 내고 잘 팔았어요. 근데 요거보다 오늘 더 세게 한 게 누구냐? BHI예요. 상한가 갔죠? 왜 갔을까요? 원전 테마주.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 테마주들 이게 트렌드잖아요. 네. 원전 테마주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한전기술이죠. 오늘 상한가 가나요? 안 갔어요. 6% 올랐으니까 아주 잘 끝났거든요. 차트도 예쁘고 캔들도 예뻐요. 다 좋아요. 근데 상한가 여기서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셌던 게 G2파워잖아요. G2파워 여기서 얼마나 잘 갔습니까? 그리고 여기 올해 4월달, 3, 4월달에도 G2파워가 다른 원전 테마주 중에서 제일 셌어요. 근데 지금 상한가 가요? 안 가요? 못 가잖아요. 6% 거래도 별로 없어요.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썩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래요. 썩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상한가 어디서 나와요? BHI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정고점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나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상한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준비가 돼 있었는데 못 가고 있던 거. 3, 4월 달에 원전 테마주 갈 때 이거는 많이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만 시켜놓고 있다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가서 유명한 주식은 피하세요. 원전 테마주 하셔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건 피하시라니까요. 딴게 갔어요. 저희 방도 이제 한동훈 테마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전 테마주도 된 우진을 사가지고 매수가가 9,000원 초반입니다. 그래서 잘 팔고 끝냈어요. 오늘 매도 사인 4개 나갔어요. 저희 방에서. 지난주에는 매도 사인 나간 게 별로 없어요. 투매가 나오는 바람에 팔 게 별로 없었는데 대번
지수 딱 돌려 세워서 올라오니까 어때요? 오늘 4종목이나 매도했다니까요. 어제 얘기했었죠. SCL 평가 정보 들어오지 마시라고. 오늘 아침에 다 팔아버렸어요. 시작하자마자. 왜냐면 여기 문자 번호들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왜 다 팔아버렸냐면 옛날 같았으면 점상한가 가야 되거든요. 점상한가. 근데 아침에 12%? 네. 이거밖에 안 뜨길래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수익이 얼마 크지도 않죠. 왜 다 팔았냐고요? 네. 이건 아니거든요. 아, 내일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냥 다른 거 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침 던져버렸어요. 네. 옛날 같았으면 예, 점상감인데 못 가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네.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이거 팔았고 그 우진 다 팔았고 삼성모터스가 이게 그 최근에 저희 방에서 수소차 뭐 전기차 이런 쪽으로 추천했던 거거든요. 자동차 부품인데 오늘 다 팔아버렸고요. 수익 다 챙겼고 그 다음에 삼행엠텍은 어제 팔았지. 팔았고 하나 더 있어요. 진양폴리. 이게 5,000원대 사놓은 게 있는데 여기 아침에 이제 아침이란다 오후에 6,000원대 쭉 올라갈 때 있죠. 그래서 다 팔아버렸어. 날려버렸어. 5,000원대 사놓은 게 있어요. 최근에 산 거. 싹 팔아버렸어. 자, 대선주 얘기해드릴까요? 이게 진양폴리가 왜 갔을까요? 대선주로 갔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이거 답변 좀 해보세요. 요즘에 제가 답변을 강요하진 않죠? 오늘은 이거는 찍어보세요. 지금부터 대선 테마주 얘기를 해드릴 건데 한동훈 씨 거 해드릴까요? 1번. 아니면 오세훈 씨 거부터 해드릴까요? 2번. 원희룡 씨 거 해드릴까요? 3번. 찍어보세요. 누구 거부터 해드릴까요? 한동훈 1번, 오세훈 2번, 원희룡 씨 3번. 누구 거 해드릴까요? 이재명 씨도 넣자고요. 이재명 씨 4번. 누가 여기 넣어달라고 그러네. 이재명 씨 좋아하시나 봐요. 이재명 씨 4번. 누구 거 해드릴까요? 한동훈? 하나만 찍으세요. 2개 찍으면 반칙이에요. 3번도 꽤 있네, 그죠? 3번이 있네, 3번이. 요즘에 그 원희룡 씨가 그 뭐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요즘에 시끄럽죠, 그죠?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1번을 가장 많이 찍으셨으니까 1번부터 하죠. 네, 한동훈 씨 거부터 얘기해드릴게요. 이낙연 씨 거는 지금 딱히 그거보다는 다른 쪽을 얘기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누구예요?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씨죠? 3명 다 누구예요? 여당 쪽이잖아요, 여당. 네. 야당 쪽 말고는 여당 거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움직였거든요. 네. 오늘 이제 그 한동훈 테마주가 왜 폭락했는지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한동훈 테마주가 다 폭락한 게 아니고 일부가 폭락을 했는데 일부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폭락한 게 2개 얘기해 보죠. 오리콤, 오파스넷 2개인데 오파스넷이 제가 이거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못 가고 있느냐. 어제 했던 얘기는 그거지 않습니까? 개미들이 나가야 되는 자리에서 개미들을 내보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여기서 김남국 코인 사태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개미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못 가고 하다가 이제 떨어진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는 그 지수가 툼에 나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안 떨어지고 잘 버티고 있었다. 그런 얘기 했었죠, 어제.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장중에 폭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마이너스 20%까지 폭락했었어요. 그리고 끝날 때는 마이너스 12%. 거래량이 그렇게 걱정할 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있죠. 이 정도는 뭐냐면 그 투매가 좀 나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리콤도 이제 이 정도면 다 떨어진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죠.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투매가 과한 거니까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가 맞는데 반등이 나오기는커녕 오늘 아까 오파스넷 따라서 마이너스 16%까지 급락했다가 마이너스 12%로 끝납니다. 마이너스 12%. 자, 왜 이랬을까요? 근데 다 그랬느냐? 아니요. 디지캠이나 이런 거 보면은 디지캡 그냥 뭐 좀 흔들리긴 했는데 뭐 그냥 금비 장중에 좀 떨어지긴 했어요. 뭔 일이지 그러면서 부방 마이너스 2%로 그냥 끝났어요. 물론 꼬리는 길죠. 여기도 투매자가 나왔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랬을까?
왜 이래야만 했었을까? 자, 그러면 누굴 보면 돼요? 오파스넷을 보면 되죠. 오파스넷이 분 차트를 보면은 그냥 괜찮았어요. 아침에 별 문제는 없었는데 12시 넘어서 거리가 훅 늘어나면서 쫙 빠지죠. 자, 시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2시, 이걸 이제 12시 넘어서 폭락 나오면 일명 이걸 도시락 폭탄이라고 그래요. 밥 먹을 때 폭탄 터졌다 그래서 도시락 폭탄이라고 하는데 쫙 거리가 늘면서 급락했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오리콤도 분차트가 똑같겠죠. 이거는 이제 오리콤의 분차트인데 똑같죠. 근데 조금 늦게 반응이 늦게 온 거 보니까 오파스넷이 먼저 빠진 거죠. 그리고 아까 다른 뭐 부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네. 아침에 플러스 유지하고 있다가 다이빙 했다고 올라온 거죠. 왜 그랬냐 이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수, 진보 뭐 이런 걸 떠나서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좀 편하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나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쪽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심평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의 멘토다 이러면서 유력 정치인의 내가 멘토다 이러면서 옛날에 안철수 씨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죠. 자칭 멘토들. 그러니까 뭐 심평이라는 이 사람이 MBC 그것도 MBC 가서 했대 또. MBC 여기 무슨 시사 프로그램 거기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씨가 출마 뜻을 접었고 총선 출마 뜻을 접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 근데 자기가 한동훈 씨 직접 말고 한동훈 씨의 친한 사람한테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차기 대통령을 노린다면 반드시 출마를 하라고. 어디에 총선에 출마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물어본 사람도 깜짝 놀라갖고 다시 물어봤다잖아요. 김종배라는 사람이 MBC 라디오 김종배 신원집중에 나가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를 부탁받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최근에 한 장관이 총선 출마에 대해서 접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진행자가 신빙성 있는 얘기냐 하자 신 변호사는 믿으셔도 될 것 같다. 여권 핵심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말이라는 사실을 뭐 암시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모르겠어요. 사람은 저도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말 조심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더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세요. 그것도 공중파 방송국 그 라디오 나가가지고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출렁거리에서 빠진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이 기사가 언제 인용된 거예요? 오전 10시 59분 오늘.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러다가 2시 넘어서 확 빠진 거예요. 12시 넘어서. 근데 아까 이제 오파스넷 잘 보세요. 오파스넷 분차트를 보면 자, 아까 저 기사 입력이 몇 시에요? 10시 59분인가 그렇죠? 10시 59분 11시까지는 그냥 괜찮아요. 이게 11시까지잖아요. 오파스넷 분차트. 근데 조금 빠지긴 해요. 약간 빠지기는 해. 그러니까 저 실시간 라디오로 뭐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11시부터 슥 떨어지다가 12시부터 확 빠진 거예요. 저 기사가 퍼졌겠죠. 이제 저 사람이 그러면 저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에 이 심평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오파스넷 들고 있는 분들, 오리콤 들고 있는 분들 아마 저분 때문에, 저분의 그 혀 때문에 그죠? 무지하게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이게. 그 오파스넷 회복이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지는 마세요. 왜 떨어졌는지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떨어질 게 아닌데 최근에 그 품에도 견딘 주식인데 저 사람의 세치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세치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가요? 아무튼 혀는 세치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요즘에 하여튼 그렇다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테마주가 다 빠진 건 아니고 요 두 개가 특히 심하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요것 때문에 오히려 오파스넷이나 오리콤이 가벼워졌을 수도 있어요. 개미들이 나가야 올라가는데 어제 제가 그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나가야지 올라간다.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근데 이런 일 한번 터지면 이런 음봉 나오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개미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오늘은 이거 음봉 맞으신 분들 되게 아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네. 제가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죠. 어떻게 될지. 알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이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말을 안 하죠. 왜 그러겠어요.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갖고 가서 또 살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을 안 하잖아요. 대충 압니다. 그림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한동훈 씨 거 말고 오세훈 씨 거하고 원희룡 씨 거를 왜 제가 같이 이제 물어봤냐면 오세훈 씨 테마주가 오늘 진양폴리가 1등이었거든요. 이게 우리 보유 종목이라니까요. 언제 올라왔을까요? 12시 반. 확 올라온 거예요. 항상 수혜주가 있으면 피해주도 있죠. 피해주가 있으면 반대편으로 수혜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한동훈 씨가 안 나올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저기 오파스넷이 우두머리인데 저게 폭락을 하니까 진양폴리가 날른 거예요. 아, 갑자기. 그리고 이제 저기 누구예요? 오세훈 씨 거 또 있잖아. 이거 뭐 진양자 들어가는 거 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진양산업. 순간적으로 이제 12시간 넘어서 급등하잖아요. 아까 10%까지 네, 급등했고요. 진양폴리, 진양산업, 진양홀딩스 순간 9%. 그러니까 VI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거. 네. 제가 보유 종목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아까 들어다놨어요. 오세훈 씨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 있냐면 원희룡 씨 테마주는 사실 많진 않아요. 원희룡 씨. 근데 이제 원희룡 씨가 그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네. 제주 반도체. 네. 요게 아까 들었다 놨어요. 근데 제주 반도체는 오늘 원래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까 잘 갔기 때문에 아침부터 조금씩 올라가다가 언제 날라요? 12시 넘어서 순간 들었다 놨어요. 요게 들었다 놓고 나서 네, 뭐가 한 거예요? 저기 오세훈 씨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S80라고 있어요. S80. 요게 원희룡 씨 테마주인데 요거는 반도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보면 거래가 조금 있죠. 최근에 투매 나와서 좀 빠지다가 아까 장중에 한 7%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원희룡 씨 테마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게 원희룡 씨 겁니다. S8. 근데 12시 30분 이후에 들죠. 원희룡. 대선주 안 간다고요? 누가 안 간대요? 이게 총선을 앞두고 아까 저기 이재명 씨 테마주 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씨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면은 뭐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총선이 이제 코앞에 있잖아요. 총선이. 그러면 총선 앞두고는 솔직히 야당 대선 후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제 난 야당을 지지하고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그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총선 앞두고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선 전에 누가 돈을 많이 그쪽 지역으로 많이 돈을 예산을 많이 줄 수 있겠어요. 그건 정부 여당이거든요. 물론 야당도 이제 협상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지역 예산을 가져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 더 세거든요. 사람들이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돈과 인사권 때문에 그래요. 인사권. 국민한테 거둔 세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채용하고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잖아요. 칼자를 쥐고 있잖아요. 그 두 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두 개를 국회의원들이나 뭐 고위직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권한이 없다? 시장 군수 그런 권한 없애버리죠? 아무도 안 할걸요? 뭐하래요? 안 하지. 안 해요. 국회의원 하다가 시장이나 아니면 뭐 저기 뭐야 구청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회의원 하다가. 왜 그러겠어요? 인허가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 지역의 인허가권을 다지고 있는 게 시장, 군수, 도지사니까. 그 막강합니다. 국회의원 하다가 왜 도지사를 가요? 국회의원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전국군데? 근데 도지사 가잖아요. 시장도 가고. 그만큼 막강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총선 앞두고는 야당 거보다는 여당 쪽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한동훈 테마주가 진짜 어이없는 아까 한 대 이제 음봉을 한 대 맞았는데 어때요? 다른 쪽으로 올라오는 게 있죠. 그래서 대선 테마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만 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골고루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방에 우리 회원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원희룡씨 테마주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는 게 나아요. 저도 얘기한 적이 없고 있어요. 본인들이 몰라요. 나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있어요. 다음에 내일 얘기해드릴게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제가 내일 얘기해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미국도 잘 가고 있고 잘하면 올해 금리 인상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그렇게 망한다 지수 폭락 나온다고 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어때요? 폭락했잖아요. 우리나라 금리 오늘 동결했거든요. 한국은행 금리 동결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로 보는 게 맞다고 하죠. 그러면 미국은 7월 달에 금리를 올릴 거고 우리나라는 안 올리는데 그러면 금리 역전이 더 심해지니까 환율이 막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뛰어야 안 뛰어요? 거꾸로 떨어지잖아요. 비관론자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라고요. 어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으로. 그리고 종목으로.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저평가주건 테마주건 우리 방은 거 다 합니다. 요즘에 이제 테마주 쪽에 수급이 좋으니까 테마주 위주로 얘기하지만 저희 다 해요. 저평가 종목이랑 대형주 하는 게 더 쉬워요. 테마주가 더 어려운데 요즘에 테마주 얘기 왜 많이 하겠어? 돈이 이쪽에 있으니까 다 하고 있고 저희는 바닥에서만 추천하지 떠있는 거 추천 안 합니다. 그리고 수익은 깔끔하게 매수 매도 사인 딱 내드리고 끝냅니다. 추천해놓고서 뭐 여러 개 추천하지도 않고요. 일주일에 2개, 많으면 3개 추천하고 있고 그렇게 추천하고 있고 손절은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리고 오늘은 종목 4개나 팔았습니다. 우진, 삼보모터스 최근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진양풀리 이게 웬 거냐 싶어서 팔아드렸어요. 오늘 4종목이나 나왔어요. SCI 평가정보 지난주에 샀는데 수익은 크게 못 냈지만 그냥 단타 쳤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스윙으로 추천했는데 호재가 안 먹히길래 그냥 팔아서 이거는 뭐 단타 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삼행MT 이런 거 팔았고 지수가 하락 안 나오고 조금만 버텨주기만 해도 수익이 바로 나죠. 지금 우리 회원들로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수익들 많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 회원들 지금 이제 계속 회원으로 계신 분도 있고 지금 회원은 잠깐 멈추고 돈이 안 돌아서 돈 안 돌아가지고 쉬고 계신 분들 계시죠? 다 잘 되실 거니까 종목들 잘 들고 계세요. 포기 안 하고 계속 들고서 재방송 듣고 있는 거 알거든요. 원래 회원이 한번 방에 들어왔다가 유료 회원으로 들어왔다가 나가시면 원수가 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원수. 저놈의 전문가 저이씨 이러면서. 근데 재방송은 이제 여기 요즘에는 회원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실시간 방송은 시청자 수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녹화 조회수는 많아요. 여자들 꾸준히 해거든. 왜 그러겠어? 우리 방에 회원이었던 사람들이 계속 본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랑 가끔 연락을 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녁 방송 계속 보고 있다. 조만간 들어오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누구예요? 기존 회원이었던 분들 종목들 다 들고 계시죠? 요즘에 지금 제가 우리 방에서 판 거 자꾸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옛날처럼 막 50% 이상에서 수익 내고 팔려고 안 해요. 그냥 10%건 20%건 30%건 적당히 수익 나면 팔고 다른 걸로 바꿔요. 왠 줄 아세요? 세술은 세부대. 판이 바뀌었잖아요. 무슨 판이 바뀌었어요? 여태까지는 맨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갖고 그렇게 괴롭혔지만 지금은 반도체 망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부동산 망한다고 그러고. 근데 이 중에서 망한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할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큰 판이 바뀌는 거예요. 큰 판이 바뀔 때 뭐가 움직인다고요? 환율이 요동을 쳐요. 환율이 말이죠. 여기 전저점을 깨잖아요. 여기. 그러면은 판이 확실하게 바뀐 게 맞습니다. 그러면 종목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추천 나갈 때는 당연히 이제 스윙으로 추천하는 거니까 50% 이상 수익 내려고 추천했죠.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지긋지긋한 금리 인상 얘기 안 나오고 금리 동결, 금리 인하 얘기 나오죠. 판이 바뀌기 때문에 종목을 새로운 걸로 바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30%, 50%, 100%짜리 수익들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시장으로 또 들어올 거고 테마주가 더 잘 가겠죠. 그래서 그때처럼 또 실력 발휘하면 작년하고 올해 초에 고생한 거 있죠? 다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손절 안 하니까 손절한 건 없어, 손해본 건 없지만 마음고생을 했잖아요. 하도 주식시장이 힘들어서. 근데 그거를 다 보상받게 될 때가 옵니다. 그게 지금 와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저희 방으로 빨리빨리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온 분들도 종목도 들고 계시다가 이게 매도 사인 이거 많이 나오겠다 싶으실 때는 바로 들어오세요. 네. 매도 사인 받는 게 매수 사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도 사인 아닙니까? 그죠? 네. 여기 회원가입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제 문의 주시면 저희 방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무료 카톡방이 있는데 무료 카톡방 거기 비밀번호를 일부러 틀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무료 카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 제가 주소하고 그 비밀번호 보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제 미국 증시 우리 우리나라 증시도 잘 끝났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생하신 분들 이제 돈 많이 버실 수 있으니까. 네. 편안하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제 뒤에 오늘 김 실장님이 그거 하신대요. 저녁 방송 때 아까 뭐예요? 전 이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엔비디아 수혜주가 의료 반도체, 의료 AI 요것도 있거든요. 요즘에 그 간호사들 위주로 해서 의료 파업 했죠? 의료. 그러니까 이제 더 의료 AI 관련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요거 김 실장님이 또 여자분이라서 요거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전문가가 귀합니다. 별로 없어요. 실력 있는 여자 전문가는 더 귀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의료 AI 테마주들 이런 것들 보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비가 많이 옵니다. 네, 비 주의하시고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